오늘은 제2장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사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예요. 앞에서 배웠다시피 문장은 주제부와 서술부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주제부와 서술부. 그래서 주제부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주어고 서술부의 핵심이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동사 이하는 즉 목적을 할지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 그리고 이제 수식어는 여러 가지로 수식할 수 있는데 동사 뒷부분은 이 동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올 수 있고 아니면 보어가 올 수 있거나 또는 수식어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형태를 결정한 것은 이 동사란 거죠.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도 동사에 따라서 구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의 종류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되겠죠. 동사의 종류에 의해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되는 거니까 먼저 동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동사는 기준이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구분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목적어 유무입니다. 즉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구별은 보호 유무입니다.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을 보면은 목적어 유무 있느냐 없느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죠. 필요 없는 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되겠죠. 필요하는 동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자가 한자로는 이 자동사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동사는 여러분 아는 거고 주어가 동작을 할 때 주어가 동작의 행위자죠. 물론 이제 동작을 받는 놈은 주어로 올 수 있습니다만은 주어가 동작을 행할 때 동작이 자기 자신에서 끝날 때 이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타자가 타인할 때 타자죠. 대상.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동작이 자기 자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다. 이 대상을 목적어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이걸 타동사, 타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티브라고 그러죠. 트랜스티브 버브라고 합니다. 트랜스티브라면 옮겨간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뜻이죠. 번역하다 할 때 트랜스레이트 있잖아요. 트랜스레이트 그러면 번역하다 이 말이죠. 즉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그러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 이것을 트랜스티브라고 그러는데 이런 성질을 트랜스티브 버브 그래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작이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옮겨간다. 그래서 이제 타동사는 동사니까 V를 먼저 쓰고 T를 뒤에다 붙입니다. 이건 타동사고 자동사는 인트랜스티브 버브죠. 접두사 부정음이 in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트랜스티브 버브니까 VT, 자동사는 VI, 인트랜스티브 버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문을 보겠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해봐라. The door opened slowly. 그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열렸다. 그래서 이건 부사죠. 천천히 열리다. 뒤에 목적 없죠. 목적은 명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자동사가 되겠죠. VI. 2번은 she opened the door.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다. 이게 목적어죠. 보통은 주어하고 목적어는 명사인데 둘 다. 얘는 다르죠. 그녀가 문을 열었다. 여는 대상. 그래서 타동사가 되겠죠. 이게 목적어니까. 그 다음 they left Seoul for Busan. 그들은 서울을 떠났다. 부산을 향해서. 부산을 향해서 떠난 곳. 서울을 떠난 거죠. 서울이 떠난 대상.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타동사고 이 left for Busan. 이건 전치사고니까 목적어는 아니죠. 부산을 향해서 갔다 이 말이죠. 부산이 목적지가 되겠죠. 이건 목적어는 아니죠. 목적어는 떠난 대상이 돼야 되니까 위에처럼 서울이 목적어가 되겠죠. 서울을 떠난 거고 얘는 부산을 향해서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목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동사는 이렇게 같은 오픈이지만은 자동사도 타동사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left 같은 자동사도 되고, 여기서는 자동사지만 똑같은 동사지만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잖아요. 대부분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 쓸 수 있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구별입니다. 이건 뭘 기준하느냐? 보호 유무입니다.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 보호는 보충 설명한 말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니까 한자로 어니까 말을 어쩔 수 없어서 보호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원래 설명한 거 주어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동사부터 주어를 설명한 말인데 동사만 가지고는 주어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사는 자기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주어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충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동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동사는 보충한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되겠죠. 필요하는 동사. 그럼 완전 동사라면 동사만 가지고 주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니까 완전 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문을 보면은 완전 동사인지 불완전 동사인지 써봐라.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뜹니다. 동쪽에서 뜬다 이 말이죠. 얘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죠. 동쪽에서 뜨다. 동사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가 없죠. 보는 주어를 설명한 말이니까 주가 명사니까 보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보가 아니죠. 수식입니다. 동사 수식이니까 완전 동사가 되겠고 The rumor proved false. 그 소문은 proved 뭐 밝혀지다 이 말이죠. 밝혀졌다. 어떻게? 거짓으로 밝혀졌다. 거짓은 소문이 거짓이죠. 자, 그래서 얘가 보가 되겠죠. 주어를 설명한 보가 되겠죠. 만약에 false가 없다 그러면은 그 소문은 밝혀졌다. 뭐 어떻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false란 말이 와야 되겠습니다. 또는 뭐 참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하든가 얘가 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불완전 동사가 되겠고 We played baseball in the park. 우리는 야구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야구를 했다죠. 공원에서 야구가 아니라 공원에서 했다 이 말이죠. 야구를 했다. 어디에서 했냐? 공원에서 야구했다 이 말이죠. 이건 동사 부사고 이건 목적어죠. 목적어는 보호는 아니니까 목적어는 관계없죠. 완전하고 불완전하는. 그래서 완전 동사가 되겠죠. 보호가 없으니까. 다음 I know how to drive a car. 이게 이제 한 단어처럼 쓰인 거죠. 투병사입니다. 자, 어떻게 운전하는 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목적어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목적어입니다. 어떻게 운전하는 줄 알고 있다. 이게 주를 설명하고 I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보호라면 I를 설명해야 되는데 I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적어입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그래서 보호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 동사가 되겠고 You must keep your room clean. 너는 너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 keep은 이때는 오형식 동사 어떻게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을 깨끗하게. 깨끗하면 방이 깨끗하죠. 이게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어를 설명한 말이죠. 보호가 있죠. 이게 보호니까. 그래서 불완전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으로 동사는 목적어 유무, 목적어 유무와 하나는 보호 유무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는 총 네 가지죠. 자동사, 타동사,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자, 네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위에서도 봤듯이 문장의 오형식을 보면은 동사의 종류가 네 가지니까 동사가 문장의 형태를 결정하니까 문장의 형식도 네 가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문장은 5가지라 그랬잖아요. 오형식.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자, 문장은 최소한 주제부의 주어와 서술부의 중심인 동사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1형식은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2형식은 보호만 있고 3형식은 목적어만 있고 5형식은 둘 다 있죠.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네 가지여야 됩니다. 근데 이 4형식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동사의 종류는 네 가지지만 이 4형식은 목적어를 2개 취한 놈이 있죠. 이 앞에 걸 간접 목적어, 뒤에 걸 직접 목적어라는데 얘는 목적어를 2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네 가지지만 목적을 2개 취한 4형식 때문에 문장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동사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1형식과 2형식은 보면은 목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일단 자동사가 되겠죠. 1형식과 2형식은 동사는 자동사가 된다. 자동사가 되겠고, 자, 3, 4, 5형식을 보면은 목적어가 다 들어가 있죠. 목적어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5형식은 타동사가 되겠죠. 자, 1형식 동사는 이건 자동사고, 보도 없으니까 무슨 동사? 완전 자동사가 되겠고, 2형식은 보가 있으니까 불완전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1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고, 보도 없으니까 완전 동사. 2형식은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고, 보가 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자, 3형식부터 4, 5형식은 다 목적어가 있죠. 목적이 타동사고, 얘는 보가 없으니까 둘 다 완전 타동사가 있죠. 3형식, 4형식, 둘 다 완전 타동사. 5형식은 보가 있죠. 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 얘들은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인데 1형식 동사는 보가 없으니까 완전 자동사. 2형식은 보가 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가 된다. 그 다음에 3형식,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 얘들은 보가 없으니까 둘 다 완전 타동사. 5형식은 보가 있으니까 불완전 타동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보를 취한 게 중요한데 2형식과 5형식이죠. 그리고 보는 주어를 설명한 주격보고 2형식이 보는, 5형식의 보는 목적어를 설명한 목적격보예요. 그러니까 먼저 설명한 대상이 나오고 설명하는 내용이 뒤로, 구체적인 내용이 뒤로 와야 된다 그랬죠. 둘 다 보가 붙을 때는 항상 문장 제일 뒤쪽에 놓인다. 영어는 이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문장의 5형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여기 3번을 빠뜨렸네. 3번을 보면은 수요동사, 불완전 타동사 구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수요동사란 것은 우리가 4형식이 목적어를 2개 취하는 것. 3형식도 목적어가 있었죠. 조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근데 목적어는 하나고 얘는 3형식. 목적어 2개 취할 때 얘를 4형식이라 그러고, 둘 다 완전 타동사인데 얘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 보가 없으니까 완전 동사죠. 얘도 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죠. 근데 형식은 얘는 3형식이고 얘는 4형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4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수요란 말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bought me a book. 그가 나에게 책을 사줬다. 원래 3형식이라 하면은 그는 책을 샀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건 사다라는 의미죠. 근데 간접 목적어가 있으면은 이 구조상 나에게 책을 샀다가 아니라 나에게 책을 사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 않는 주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됩니다. 4형식 구조상. 그래서 4형식 동사들은 원래 의미가 없는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해서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3형식과 4형식을 둘 다 완전 타동사지만은 이렇게 4형식은 특별히 수요동사라고 3형식과 구별을 쓴다 이 말이죠. 기억하기 바라고. 여기서는 뭐냐? 수요동사, 불완전 타동사는 뭐냐? 주어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목적격보죠. 얘도 명사고 둘 다 목적인데 둘 다 명사가 되겠죠. 얘는 빨간 걸로 할까요? 얘도 명사. 이게 보도 명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가 명사가 온다 그러면은 둘 다 이렇게 같은 구조입니다. 명사가 나란히 2개 놓인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둘 다 명사. 얘들은 달라요. 100개 보통 사람입니다. 간접 목적어 보통 사람이고 직접 목적어는 반대로 사물이 쓰입니다. 사람과 사물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근데 5형식은 이 목적 보호가 명사일 때는 얘하고 같습니다. 이 두 명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수요동사인지 즉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별해봐라 이 말이죠. He showed me a picture. 그는 나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이게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이죠. 다르니까 사람, 사물 다르죠. 4형식이 되겠고 즉 수요동사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를 제기라고. 그가 제기죠. 같죠. 그래서 오형식, 즉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They elected her chairman. 그들은 선출했습니다. 그녀를 의장으로. 그녀가 의장이죠. 같죠? 그래서 오형식이 되겠고, He asked me a question. 그는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하고 질문은 다르죠? 그래서 사형식. 여기까지가 명사 형태입니다. 다음에 5번은 이제 명사가 아닌 다른 형태가 이렇게 온 거죠. 우리는 We saw him come in a hurry.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서둘러 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보가 됩니다. 이건 사형식이 아니라. 보통 대명사는 뒤에 이렇게 준동사가 하면 오형식을 보세요. 그럼 대명사는 수식이 없어요. 대명사를 수식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사랄지 뭐 분사가 와서 부정사나 분사는 수식할 수 있는데 명사 같으면은 대명사는 이렇게 수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인칭 대명사 같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고유명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유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가 없죠. 수식은 예를 들어서 파랑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파랑펜은 수식하니까 펜이 하나면 파랑펜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다른 색깔과 구별하기 위해서 파랑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러 개의 색깔이 있을 때 파랑펜 달라 이 말이죠. 다른 색깔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수식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고유명사, 대명사. 아이도 유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인칭 대명사. 그래서 고유명사 같기 때문에 대명사 다음에 이런 준동사가 나오면은 수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호로 보면 됩니다. 이게 목적어라면 목적보가 되겠죠? 자, 이런 건 바로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목적보는 항상 이게 독립시키면은 애가 의미상 주어 수로 의미입니다. 즉, 하나의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게 수로를 P로 표현합니다, 보통. 의미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찍는다 그랬죠? 이거 독립되어 하나의 문장처럼 쓰는 게 항상 목적어가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서둘러 오고 있는 것을 이 말이죠. 이게 주어 동사관계죠. 그리고 여기서도 오형식의 특징입니다. 여기 있죠. 우리는 부릅니다. 그가 제기죠. 그를 제기라고 이 말은 그가 제기다 이 말이죠. 자, 이 3번도 보면 똑같아요. 그들은 선출했습니다. 그녀를 의장인데 의미상으로는 그녀가 의장이다 이 말이죠. 과거니까 옷으로 할까요? 그녀가 의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의미다. 오형식의 목적의 이하를 동시켜 보면은 그녀가 의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형식인데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오고 있는 것을 서둘러서. 다음 we made her happy. 우리는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이건 이제 형용사니까 당연히 사형식은 아니겠죠. 목적보입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she was happy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행복했다. 자, 그래서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다 목적보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문장 형식은 보통 이렇게 숫자에 네모를 쳐줍니다. 그렇게 이야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동사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 구별한 법까지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을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대부분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면은 쉽게 말하면 일형식 동사죠. 보통 이제 수식어 올 수도 있는데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같으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삼형식이 되겠죠. 주어동사, 목적어. 그래서 같은 동사라도 이 동사 같더라도 자동사로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1형식과 3형식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4형식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2형식과 보호를 취한 거죠. 2형식 조동사 보호, 5형식 조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취한 거죠. 이건 주격 보호가 되겠죠. 주어를 설명한 주격 보호, 목적어를 설명한 목적 보호. 이걸 2형식, 이걸 5형식이라고 했잖아요.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되고 특히 5형식 중요합니다. 특히 5형식. 그리고 제일 복잡하죠. 5형식을 굉장히 유념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5형식도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어떤 사연에서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복잡하고 길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목적보호를 뒤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5형식 동사 자체를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장 5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형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어동사,
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목적어 없으니까 자동사고, 보어도 없으니까 완전 동사. 그래서 완전 자동사가 되겠고, 예문을 보면은 man speak, 그럼 인간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는 문장은 좀 드뭅니다.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뜹니다. 동쪽에서 뜬다. 그래서 이건 수식이 되겠죠. am. 그래서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죠. 수식어. 수식어는 뭐 형식을 결정을 아니니까. 태양은 뜹니다. 동쪽에서 뜬다. 그래서 일형식이 되겠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대어가 유도부사, 대어는 기억하라 그랬죠? 문두에 나오고, 이걸 동사, 주어, 어순이 바뀐다 그랬죠? 이걸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유도부사란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인트로라 그러죠? 어떤 말을 처음 꺼낼 때, 화제, 즉 주제를 처음 이야기할 때,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주제를 처음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이걸 보통 우리가 인트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로 역할을 합니다. 이 대어가. 그래서 이걸 인트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도부사. 주제를 끌어낸다, 유도해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대어는 일형식에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형식에 이 비동사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책이 한 권 있다.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있다죠. 그래서 이건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하고 동사로 되어 있죠. 주와 동사니까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대어 때문에 도치되어 있고. 다음, 자, 호수가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도시의 남쪽에 놓여 있다. 이게 수식이죠. 이게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는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도 전치사구인데 그 도시의 남쪽에 놓여 있다죠. 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투는 무슨 뜻이냐. 여기는 호수가 있고 레이크. 이 남쪽으로 가면은 도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 안에 호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호수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식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일형식이 되겠죠. 그 호수는 놓여 있습니다. 그 도시의 남쪽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남쪽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형식이 되겠고, 다음 이형식입니다. 이형식은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이 보호를 취하는 것들이죠. 이 보호를 취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취하는 이형식 동사하고 오형식 동사는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형식보다는 오형식이 중요하죠. 둘 다 보호를 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먼저 볼까요? 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비형 동사, 다음에 비커명 동사가 있고, 세 번째는 인상 판단 동사, 다음에 판명 동사, 감각 동사.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비형 동사는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여서 비형 동사라 이름을 붙였고, 보통은 상태 지속의 의미입니다.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비와 같은 의미를 갖는 동사가 밑에 여기 나와 있죠. keep, remain, lie, continue, stay, stand 이런 것들도 비동사와 똑같이 상태 지속의 의미다. 임을 보면은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remains a secret. 그 실험의 결과는 이게 주고 remains가 동사. 이게 상태 지속이니까 여전히 여전히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비밀은 즉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실험 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식의 특징은 이런 일반 동사를 그러죠. 비동사가 아닌 동사를 일반 동사도 다 비동사처럼 봐도 돼요. 그러니까 is, 여기는 was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도 말이 돼요. 자, 다시 이형식 동사는 이게 이형식인데 일반 동사라더라도 비동사로 대체해도 문장이 항상 성립하더라 이 말이죠. 이거 기억하세요. 이 동사를 또 어느 정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뭐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억이 됩니다. The weather stayed warm through September. 날씨가 여전히 따뜻했다 이 말이죠. 그 9월 내내 날씨가 여전히 따뜻했다. 그래서 warm이 날씨가 따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호를 쓰였습니다. 날씨, 주를 설명한 말이죠. 날씨가 따뜻하다. stayed가 동사고, 이건 전치사구죠. 9월 내내 따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죠. 다음 비커명 동사는 이제 아까는 상태 지속음이었잖아요. 얘는 상태 변화음입니다. 상태 변화음이다. 그러니까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바뀐 거고, 얘는
그냥 원래부터 A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get, grow, turn, fall, come, go, ru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becoming 동사는 조금 조심해야 할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문을 보면은 I hope your dream will come true. 나는 바란다. 너의 꿈이 come true가 실현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로 되다 이런 뜻이죠. 현실이 되다. 너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래 이 말이죠. 그래서 이 come이 이형식 동사죠. 이 true가 이거 오다 하면 안 되겠죠. 오다 할 때는 일형식입니다. 이게 형용사고.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다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로 쓰였죠. 이게 이형식 동사고. 그래서 becoming 동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보호에 따라서 동사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true 할 때는 come을 써야지 go를 쓰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반대로 그 우유가 고배를 상했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이 상하다 이런 말 쓸 때는 우유가 상했다. 이때는 고배를 써야지. 배드일 때는 고하고 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becoming 동사는 하나의 뭐처럼 수거처럼 쓰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becoming 동사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becoming 동사로서 이 come 자리에 고가 올 수는 없다면 go true로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come true 해야 된다. 다음에 his snoring grew louder.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 말이죠. 커지다. 더 커지다. 이게 보죠. 코 고는 소리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고 그들은 went mad from the noise. 미쳐버리다. 이게 미치다 이런 뜻. 아까 얘기한 상하다. 미치다. 고가 들어갈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go mad. 미치다 이 말은 화가 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화가 많이 날 때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돌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시 화날 때 go mad라고 쓴 거예요. 우리의 음식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족해졌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러는 달리다 하면 안 되겠죠. 형용사 왔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이 떨어졌다. 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상 판단 동사인데 어떻게 보이다 또는 어떻게 생각되다 어떤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seem이나 appear이 동의로 보면 됩니다. 해석은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 확실치는 않지만은 뭐뭐인 것 같다. 이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인다 이 말. 즉 말한 내가 봤을 때 이 말이 되겠죠. 화자가 나니까. 자, 이문을 보겠어요. She appears happy.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이죠. 즉 그녀가 행복한 것 같다. 내 판단에. This game seems familiar to me. 이 게임은 나에게 친숙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보호죠.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되겠죠. 다음에 판명동사. 이건 해석을 쓰면 되는데 뭐뭐로 밝혀지다. 어떤 결과가 어떻게 밝혀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것도 동의어입니다. 프로브와 턴아웃 동의 알아두기 바라고. 예문을 보면은 His story proved false. 그의 이야기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거짓은 뭐가 거짓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고 다음 감각동사. 감각동사도 조금 조심할 거 있습니다. 감각동사는 우리의 그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 5개의 감각. 오감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형식에도 그 감각과 관련된 동사가 있는데 오형식 동사는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또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테이스트. 맛이 어떠하다. 미각이죠. 사운드. 소리가 어떻게 들리다. 스멜은 냄새가 어떠하다. 룩은 어떻게 보이다. 시각. 필은 촉각이라 그러죠. 느낌이 어떠하다. 자, 그래서 5개의 감각, 오감과 관련된 동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형식의 이 보는 주어를 설명하니까 얘가 주어가 명사다 보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보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명사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고 형용사는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가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he appears happy 그러면은 이게 형사잖아요. 보가. 이 화자가 내가 봤을 때 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는 행복해 보인다 이 말 되겠죠. 이건 주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각도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입에는 뭐 달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나한테는 짠데 다른 사람은 덜 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감각 동사들은 보호를 취할 때 이 보호가 얘가 주관적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특징을 갖다 보니까 형용사가 항상 보호로 와야 된다. 이제 명사는 보호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겠어요. It felt cold
the top of the mountain. 우리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즉 추웠습니다 이 말이죠. 산 정상에서 날씨가 추웠다 이 말이 되겠죠. cold가 형용사가 되겠죠. 보로 우리가 추운 거죠. 다음에 that pizza looks good but it tastes awful. 그 피자는 이때는 맛있다 이 말. 맛있어 보이지만 맛은 형편없었다 이 말이죠. 맛이었다 하다. 맛이 형편없다. 그래서 둘 다 형용사로 보가 와 있죠. 다음 it may sound strange but it is true. 그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각동사. 그래서 보고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이것도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감각동사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형용사가 보러 와야 된다. 자, 이걸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명사가 왔을 때, 명사가 보호자리, 이게 이형식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보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는 신사로 보인다. 신사처럼 보인 거죠.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like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사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like가 들어가서 뭐뭐처럼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를 표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like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이 되죠. 젠틀맨 신사다 이 말이니까 신사처럼 보인다 해야 되겠죠. 이루기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뭐뭐처럼 like가 꼭 들어가야 된다. 명사가 왔을 때는 꼭 이 감각동사들은 like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형용사로 쓰인다 이 말이죠.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봐야 삼형식 동사는 이제 대부분 동사들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이형식과 삼형식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거죠. 예문을 보면 we speak English. 우리는 영어를 말한다. 영어가 목적어지. 영어를 말한다. 우리말 뭐뭐를 말하는 대상 영어죠. 그가 이 책을 썼다. 이게 목적어죠. 뭐뭐를 책을 썼다. 쓴 대상. 그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거 좋아하는 대상. 커피를 좋아하다. 목적어가 되겠죠. 자, 삼형식은 간단하고 다음에 자, 사형식입니다. 사형식도 조금 중요한 면이 있는데 사형식 동사는 나중에 이제 수동태에서 좀 중요합니다. 사형식 동사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사형식 동사 자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식 목적어를 두 개 취한다 그랬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사람, 사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른 놈이 옵니다. 사람, 사물 주의하고 이제 사형식 동사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건 뭐냐 그러면은 얘를 삼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럼 목적어 두 개인데 목적 하나를 이렇게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미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둘 다 쓰긴 한데 이 간접 목적을 뒤로 돌립니다.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아까 사형식은 간접 목적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의미는 같지만은 애가 전치사고니까 이제 목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건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어요. 나는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에게 나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이게 간접 목적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두 개 쓰더라도 연달아. 간접 목적 반드시 앞에 놓아야 됩니다. 다음 나는 사주었습니다. 그에게 시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는 물었습니다. 나에게 질문을. 나하고 질문이 다르죠. 이 둘은 다르다 그랬죠. 목적어 연달아 두 개 놨을 때 서로 다르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같으면은 아까 오형식이라 그랬죠. 목적어 목적보가 되겠고 자, 그렇게 구별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으면은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I showed 그다음에 이 직접 목적을 쓴다 그랬죠. 남겨두고 my driver's license. 그다음에 이제 이 간접 목적을 뒤로 뺍니다. policeman 이렇게 해야 된다. policeman. 자 이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이 직접 목적을 남겨두고 간접 목적을 뒤로 돌린다 그랬죠. 간접 목적을 뒤로 빼고 여기서 전치사를 붙이면 돼.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은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누구에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보통 to 아니면 for가 있습니다. 이거 구별은 어떻게 하느냐. to는 이 동작을 했을 때, 이 동작이죠. 이 동작을 했을 때, 보여주다, 사다, 묻다,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동작 시 간접 목적인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하면
to를 씁니다. for는 상대방이 뭐예요? 불필요할 때. 상대방이 불필요하면은 for를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ask인 경우는 he asked me a question. 그럼 나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직접 목적을 남겨두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뺐죠. 누구누구에게 전치사 to 하면 for인데 ask는 of를 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ask일 때는 of를 쓴다. of입니다. ask일 때는 of입니다. 자,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to 하면 for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나는 경찰관에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접 목적을 남겨두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뺐죠. 경찰관에게. 그러면 면허증을 보여줄 때는 경찰관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귀신한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여주다 할 때는 보여주는 상대방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to를 쓰면 됩니다. 다음에 나는 그에게 시계를 사줬다 이 말인데 간접 목적어 뒤로 뺐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시계를 살 때는 꼭 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for를 쓴다 이 말이죠.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to와 for를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오형식을 보겠어요. 문장의 오형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형식. 이게 이제 독해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동사 자체를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형식 동사를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자, 인식 판단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인식 판단 동사, 두 번째는 상태 지속이나 상태 변화 동사. 다음 세 번째 명령, 선언 선택 동사. 다음에 기대 소망 공고 동사,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이렇게 6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형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어와 목적보는 의미상 무슨 관계가 있다? 주어서로 관계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목적어가 주어라고 그랬죠. 의미상. 애가 수로입니다. 주어와 서술부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면은 자, 구체적으로 인식 판단 동사. 인식은 어떻게 알다 이 말이죠. 판단도 뭐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동사를 보면 know, find, 알다. find는 think처럼 해석이 됩니다. know처럼 해석이 되고 believe, consider.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은 저거 목적보가 오면은 목적어가 목적보라고 즉 A가 B하다고 알고 있다 또는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정직하다고 이 말이죠. 목적어, 목적보죠. 물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잘 안 쓰입니다. 이거 불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쓰고 그가 정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를 정직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정직하다고. 이거 바로 주어 수로로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I found also to be her. 나는 그 필자가 그 책의 필자가 그녀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이땐 발견하다 하면 안 되겠죠. 오형식은 알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대체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은 대체로 와도 대대라고 알고 있다. 대대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 생각하다. 나는 그 저자가 그녀라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다음은 상태 지속, 상태 변화 동사. 아까 그 이형식에도 상태 지속, 상태 변화가 있었죠. 기본 이형식으로 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 이형식과는 다릅니다. 킴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건 이형식 동사도 되고 오형식 동사도 된다. live, put, let, set, make 이런 건 목적어를 어떤 상태, 목적 보호 상태에 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상태에 두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그 사건은 레프트가 떠나다 하면 안 되겠죠. 그녀를 떠났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 사건은 그녀를 화나고 걱정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녀는 화가 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 사건이 그녀를 화나고 걱정스럽게 했다 이 말이죠.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다음에 명명은 이름을 붙인 거죠. 명명, 이름을 명하다 이런 뜻이죠. 명명, 선언, 선택 동사. 그래서 call name, call은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
A라는 사람을 B라고 내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게 명명이죠. 이름을 지어준 거, 이름을 부른 거고, 선언하다, 선택하다, 지명하다 이 말이죠. 그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개를 베티라고. 개가 베티죠. 목적어, 목적보. 법정은 선언했습니다. 그가 유죄라고. 그가 유죄라고.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그가 유죄라고. 이 말이죠. 유죄는 그가 유죄죠. 그래서 목적보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기대, 소망, 근거동사. 얘는 이제 누가, 이게 목적어 사람을 보통 납니다. 누가 뭐 하기를 기대하다, 소망하다, 근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하다가 바라다 이 말이. 권고하다는 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xpect 기대하다, want to wish 원하다, ask는 이제 묻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형식일 때는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형식일 때는 묻다지만은 오형식일 때는 요청하다, 부탁하다, 충고하다, 뭐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 이제 오형식에 자주 쓰이는데 요게는 좀 우리가 알아둘 게 있는데, 자, 얘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기대, 소망, 공고동사 이걸 선생님 한마디로 미래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동사들은 이제 목적어 보통 사람은 합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to succeed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목적보인데 이 목적보가 하나의 절의음이라 그랬죠. 이게 주어 동사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바라는 내용, 기대, 소망, 공고 이 바라는 내용이 미래음입니다. 애가 미래음이죠. 앞으로 일을 바란 거죠. 그래서 미래음일 때는 투병사가 원칙이라 그랬죠. 투병사가 미래음, 이 투가 미래음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 미래동사들은 당연히 목적보로 미래음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와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해석하기는 뭐 이런 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문을 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는 고유명사가 같기 때문에 수식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호의 무조건. 자, 대명사의 목적격 다음에 이렇게 준동사가 나오면 부정사랄지 분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바로 목적 보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수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음, 그가 설득했습니다. 내가 바꾸도록. 그는 설득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도록. 목적이지만 의미상 주어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게 목적 보호지만은 해석할 때는 동사로 해석해야 되겠죠. 부정사도 동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죠. 사역은 누구에게 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자가 시키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이 힘쓸 역자. 뭐 부역할 때 있잖아. 부역. 우리가 일제에 뭐 부역했다 이런 거죠. 이 역자입니다. 일을 시킨 걸 사역이라 그러죠. 누군가 뭔가 하도록 시키다. 그래서 make, have, let, bid까지가 슬래시 되어 있죠. help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사역 동사라고 그러는데 get, cause, force, 이하 쭉 나오는데, 자, 사역 동사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얘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를 부정사를 취할 때가 있는데, 부정사를 취할 때는 to가 없는 부정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슬래시를 했습니다. help는 둘 다 가능합니다. 원형도 가능하고 to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준사역동사라고도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어차피 다 사역동사인데 얘는 원형을 취하고 얘는 둘 다 가능하고 나머지는 투부정사를 취한다. 부정사를 취할 때 뭐 이 자리에 꼭 부정사만 온 건 아니지만 부정사가 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I'll make her change her plan. 나는 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녀가 계획을 바꾸게 하겠다. 그녀가 계획을 바꾸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change가 아니라 to가 생략된 원형이 와 있죠. 이건 동사 형태지만 이게 동사라면 이게 주어가 와야 되잖아요. 동사 앞에는 항상 주어가 와야 되니까. 자, 이 허가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 이 make는. 그런데 이제 거의 의미는 같아요. I force her. force가 이게 강제를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have는 요청의 의미입니다. 요청해서 시킨 거예요. let은 하겠다고 하니까 허락해서 시킨 거예요. bid는 명령해서 시키다 이런 뜻이고, 얘는 잘 안 쓰니까 이거 무시하고. 자, 이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바라고. 그래서 make는 원형을 같은 의미, force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녀가 헤드가 시키다. 아기가 검사 받도록. 이거 목적어 의미상 주어 수로입니다. 아기가 이게 과거 분사라 그랬죠. 과거 분사는 수동형이라 그랬죠. 이러면 나중에 이제 태에서 배우는데, 아기가 검사 받도록 시켰다 이 말이죠. 가까운 병원에서, 근처 병원에서.
진료죠, 진료. 그러니까 의사가 하겠죠? 이게 주어 자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죠. 이럴 때는 수동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수동태 BPP를 쓰잖아요. 이거 과거 분사가 PP라고 그러고 동사로 쓰면은 수동태인데 이건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은 목적보호로 왔는데 목적어가 주어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음일 때는 수동음을 갖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수동태는 주어 동사니까 주어 동사니까 B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보호는 동사는 아니잖아요. 의미상 주어 동사죠. 그러니까 PP만 써요. 이것도 또 B를 쓰면 안 되지. B를 쓰면 동사가 돼버리니까. 이거 동사가 되면 이거 주어가 와야죠. 목적어면 안 되겠죠?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중요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분사, 준동사에서 또 설명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알기 바라고. 그래서 그녀는 아기가 검사 받도록 했다 이 말이죠. 아기가 주고 의미상 이게 동사인데 수동이니까 PP를 쓴다. 과거분사를 쓴다. 근처 병원에서 이 말이죠. 이 사역동사 이 세 개는 부정사가 왔을 때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를 쓴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help는 둘 다 가능하다. 나머지는 to 부정사를 쓴다. 다음에 지각동사인데 지각은 우리가 보다 이거 다 보다입니다. 듣다. 아까 feel은 이형식 동사에서도 그랬죠. 감각동사. 어떤 느끼다. 어떤 느낌을 느끼다 이 말이죠. 얘도 보다 듣다 감각과 관련 동사인데 이형식 동사를 우리는 감각 동사를 했죠. 그때는 자동사입니다. 동사가 좀 달라요. 감각 동사고 지각은 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형식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지각 동사면은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가 오니까 누가 이러하다는 것을 이런 감각을 통해서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다 이런 뜻이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알다. 누가 뭐만 것을 보다. 봐서 아는 거죠. 누가 뭐만 것을 들어서 아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할 게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이건 직접 체험입니다. 이 주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단문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 복문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걸 조심하기 바랍니다. 단문으로 쓴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단문으로 쓴다. 기억하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게 하나 그 사역동사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그러면 왜 얘는 이 원형을 쓰고 앞에 것들은 얘는 둘 다 가능하다 그랬죠? 뒤에 것들은 투정사를 썼냐? 이가 미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투가 왔다는 것은 미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래 의미고 얘는 make have let은 주어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어떤 이 동작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해야 될 거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to를 쓰면 어색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to가 있는 것과 to가 없는 것을 구별하면 되겠어요. 이 세는 약간 즉각성이다. 주어가 직접 누가 뭐 하도록 개입해서 즉각하도록 하는 거고 투부정사를 쓸 때는 이게 미래음이다. 앞으로 하도록 미래음이다. 그래서 to를 쓴다. 그러나 이들은 당장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즉각성을 띠기 때문에 to를 생략해 쓴다. 투고물 어식하잖아요.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 볼까요? 나는 들었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각동사도 부정사 쓸 때 to를 생략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들을 때는 그녀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성이잖아. 동시성. 그러니까 아까 즉각성은 동시성입니다. 시키는 것하고 바꾸는 것이 동시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노래할 때 듣는 거니까. 미래 의미가 아니죠.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면 투정사를 써야 되겠죠. 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각동사도 마찬가지로 부정사가 쓸 때는 동시성이니까 투를 생략해 쓴다. 원형을 쓴다.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낡은 집들이 폴드 다운 헐리는 것을 차례로 헐리는 것을 이 말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과거 분사라 그랬죠. 이걸 동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각동사니까 목적은 목적 보호지요. 이게 보니까 과거 분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ed는 과거면은 동사예요. 동사는 과거를 얘기한 거고 형태는 같더라도 과거 분사를 past 파티시플이라 그러는데 분사를 그래서 PP 이 앞에 이니셜을 따서 과거 분사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말한 수동의미죠. 이 집이 목적인데 오형식 목적은 항상 의미상 주가 된다 그랬죠. 이게 동사인데 의미상으로는
의미상 동사인데 목적 보호고 형식상으로는 수동임이죠. 집이 헐다.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을 헐어버린 거죠. 그럼 집이 헐은 건 아니죠. 원래는 집을 헐 거죠. 목적어가 되려면 지금 주어자로 왔으니까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나중에 숭태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이 추가보라는 게 있는데, 추가보는 뭐냐 그러면은 He kicked the door open. 그가 찼다, 문을 찼다죠. 오픈이 없어도 되죠. 그가 문을 찼다 그러면 3형식으로 완전 문장이잖아요. 문을 꽝 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kick이라는 동사는 보호가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니까 완전 동사예요. 완전 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오픈은 뭐냐? 목적하고 이게 목적 보호로 쓰였어요. 문을 차서 연 거죠. 그래서 열린 건 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열린 건 문이 열린 거니까 이게 목적을 쓰면 목적 보호예요. 그래서 원래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 즉 완전 동사임에도 보호를 취할 때 보호가 불필요한데도 보호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 보호가 필요한 동사는 불완전 동사겠죠. 원래 필요한 동사는 불완전 동사인데 그 원래 필요한 불완전 동사의 보호하고 구별해서 얘를 추가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자주는 안 쓰이는데 가끔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이 동작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보호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문을 찬 결과 열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여기 울다인데 그녀를 울렸다면 자기 자신을 울렸다면 울다죠. 그녀가 울어서 목이 쉬었다 이 말이죠. 그녀가 목이 쉰 거죠. 이게 목적은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근데 얘가 없어도 되죠. 그녀는 울었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도 보호가 필요 없는데도 보호가 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보호를 우리는 원래 보호와 구별해서 보호가 필요한 불완전 동사와 구별해서 추가 보호라고 얘기한다. 얘가 그래서 추가 보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추가 보호는 뭐다? 어떤 동작에 뭘 나타낸다. 결과의 의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형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 1형식부터 5형식이 있는데 3, 4, 5형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5형식입니다. 5형식 동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보호 자리 물론 2형식도 중요하다 그랬죠. 2형식보다는 이게 더 간단하니까 2형식은 둘 다 보호입니다. 그리고 보호는 끝에 온다 그랬죠. 이 앞에 말을 설명한 말이니까 내용이니까 구체적 내용이 뒤로 와야 된다 그랬죠. 구체적 내용은 뒤에 따르기 때문에 보호는 뒤쪽에 놓이고 이 보호 똑같은 보호지만 얘보다는 이 목적 보호가 좀 더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정사나 뭐 분사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준동사. 물론 여기도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어려운 거는 크게 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특별히 5형식 동사는 동사 자체를 어느 정도 기억해 둬라. 얘 독해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어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꼭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과목에 관계없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 풀어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들이 참고서 같은 것들이 그 단원 뒤에는 연습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이해했나 못했나 그걸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했으면은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은 다음 문장 형식을 써봐라. 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Here comes the train 그러면은 이 대어처럼 대어가 유도부사를 했죠. 대어가 나오면은 동사 주어고 어순이 바뀐다 그랬죠. 평서문이더라도 얘는 장소 의미가 아니라 유도부사라 그랬죠. here도 마찬가지 문 뒤에 나오면 동사 주어 똑같습니다. 둘 다 1형식이란 거 알아두세요. 둘 다 1형식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동사가 많이 옵니다. 비동사가 1형식일 때 있다. 그래서 뭐가 어디에 있다. 그러나 얘는 장소음입니다. 여기에 이런 뜻이에요. 주동사 바뀐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둘 다 1형식이란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또 이 대어나 히어가 문두에 나오면은 동사 주어란 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고, 동사 주어가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는 평소문은 주어 동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의문문 같은 경우죠. 의문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동사가 이렇게 주어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가 주어 앞에 나올 때는 이 동사는 원칙적으로는 비동사 아니면 조동사여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사 아니면 무슨 동사다고요? 조동사다. 그런데 이 두 경우는 히어나 대어, 그리고 얘가 일형식이라 그랬죠. 얘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형식에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올 때는 일반 동사도 주어 앞으로 올 수 있다. 자, 이게 좀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comes가 일반 동사이지만 앞으로 와 있죠. 주어 앞으로 와 있죠. 그래서 일형식이 되겠고, 여기로 이등 장소부사입니다. 여기로 기차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다음 I have found a stolen book. 요건 조금 이 더가 쌤이 앞에서 얘기했는데 명사 앞에 붙은 관사라 그랬죠. 그리고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말 든다. 명사 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 도난당한 책을,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 붙이고 관사는 이 사이온 말은 수식이다. 기억하세요. 그 도난당한 책을 찾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처럼 봐야 됩니다. 이거 수식이니까. 그리고 목적어지요. 나는 도난당한 책을 찾았다. 그래서 삼형식이 되겠고, 요건 다르죠. 요건 더북이 지금 스톨론이 뒤로 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목적 보입니다. 나는 그 책이 도난당했다는 걸 알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이 되겠죠. 얘하고 얘가 구별할 수 있겠죠? 얘는 이걸 이제 한정사라 그러는데, 관사. 이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게 중요한데, 이거 한 단어야. 목적어. 도난당한 책을 찾았고, 얘는 그 책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형식이니까 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형식이고, 이건 삼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she'll make a fine pianist. 그녀가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상하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는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become 의미죠. 의미는. 그래서 이건 그녀가 피아니스트가 되겠죠. 주어를 설명한 주격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고, 다음 don't leave the door open. leave는 어떤 상태로 두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 상태 동사, 오형식 동사죠. 그 문을 열어두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죠. 이 open은 형용사입니다. 열린이라는 형용사예요. 열다가 아니라 그 문을 열어두지 말아라.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라면 목적 보호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오형식이 되겠고, I asked him if he knew it. 나는 물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그에게 묻는 내용이 직접 목적어죠. 그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었다 이 말이죠. 묻는 거니까 확실한 거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몰라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f를 써야 됩니다. 이때 if는 whether죠. whether. 조건 뭐뭐라면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if가 whether입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간접 목적이고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I sleep 8 hours a day.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8시간을 자다. 하루에 8시간을 잔다. 이게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목적어가 동작이 대상이라 했죠. 자는 대상이 시간이 될 수는 없겠죠. 잠을 자다 이 말이죠. 시간을 자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건 배웁니다. for 8 hours입니다. 8시간 동안 잤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매일 즉 하루당 8시간 동안 잡니다 이 말이죠. 현재 시니까 늘 그렇다는 거죠. 요거 명사 형태지만은 이건 부사입니다. everyday 이 말이죠. everyday. 매일, 그렇죠. 매일 8시간 동안 잡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명사 형태는 부사입니다.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건 8시간 동안 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8시간 동안 자고, 요것도 매일 8시간 해도 되고 8시간 잔다 해도 되겠죠. 얘도 부사입니다. 얘도 동사수니까 부사. 그래서 주동사니까 이형식이 되겠고,
다음 this book is of great use. 선생님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전치사 다음에 보통 이렇게 추상 비동사 뒤에서 헷갈리니까 자 이건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어요. 비동사 뒤에서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은 이 전치사구가 보호 역할을 한 거랬죠. 전치사구는 보호 역할을 한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수식인데 전치사가 추상명사를 취했을 때는 특히 비동사 뒤에서는 보호로 본다 그랬죠. 이때 전치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of랄지 또는 in 또는 on 이런 전치사가 주로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하고 있잖아.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걸 알고 있죠. 형용사보다 보통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보호를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great는 수식인 것 같다면 of use가 형용사 useful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은 유용하다 이 말이죠.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인데 great니까 아주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of use가 useful, 그러니까 very useful이죠. 이 책은 매우 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죠. 9번입니다. Please pass me the salt. 이 please는 부탁할 뜻입니다. 공손한 표현이죠. 이건 부사입니다. 제발 뭐 이런 뜻. 이건 부사고 이게 동사죠. 나에게 소금 좀 주세요. 우리 식당에서 옆 사람에게 나에게 소금 좀 패스해달라. 즉 달라 이 말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사고 나에게 소금을 달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은 같으면 안 되는 이거 사람 사물이니까 다르다 그랬죠. 사형식이고 I know when she'll come. 이게 주동사가 보이잖아요. 이 조동사가 있으면 항상 동사입니다. 그래서 절이죠. 이때 WH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절에서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제 올지를. 이때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절은 WH가 의문사고 의문사 군화절. 구일 때는 이제 투병사 오고 절일 때는 주동사 오겠죠. 이게 의문사라면은 WH는 관계사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관계사하고는 의문사하고는 다르죠. 관계사일 때는 명사 수식 즉 형용사절이고 이게 의문사라 그러면은 항상 무슨 역할? 명사의 역할로 결정되어 있다 그랬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문사니까 언제 해야 되겠죠. 언제 그녀가 올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이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시대로 고쳐봐라. 자 한번 봅시다. 3 books are on the desk. 3권의 책이 있다. 책상 위에 이 말이죠. 보통 장소부사가 나오면 이게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있다로 바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이 말이죠. 대어로 시작이라. 대어가 유도부사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몇 형식이다. 현아 대어가 나오면은 문두에 일형식이다. 그리고 동사 주어다. 대어 유도부사 대어 동사 주어다. 일형식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써볼까요? 대어로 쓰면은 이제 주동사 바꾸면 되겠죠. 동사부터 하면 되겠죠. are 그다음에 3 books 3권의 책이 있습니다. on the desk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2번 she told the children a story. 이 tell도 좀 중요한 동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말해줬다 이 말이죠.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4형식인데 3형식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3형식으로 바꾼 건 이런 건 아니니까 주동사를 그대로 쓰고 she told 다음에 직접 목적을 남긴다 그랬죠. a story. 다음에 간접 목적을 뒤로 돌리는데 누구누구에게 전치사를 붙인다 그랬죠. 자, 누구누구에게 전치사는 to 아니면 for 두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필요하지요.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to를 쓴다. 그래서 이게 전치사구니까 아이들에게 말하다 이 말이에요. 동사수니까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 하나 남으니까 이건 몇 형식? 3형식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3번은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3번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대절이 목적어죠. 동사 다음에 보통 대절이 오면은 뭐 비동사 같은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일반 동사 다음에 대절이 오면은 이거 목적으로 보면 됩니다. 대부분 목적어고 그리고 이 동사를 알면 좋은데 모를 수도 있죠. 이 동사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인식 판단 동사로 해석하세요. 해석할 때는 대대라고 알다.
대대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동사의 뜻을 모를 때, 알면 뭐 아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바로 복문이라고 그러죠. 즉, 문장의 구조가 복수, 2개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주동사가 있고, 뒤에도 주동사가 있잖아요. 이게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장의 주동사가 이게 하나의 문장 형태니까, 문장의 구조가 2개 이상이다. 그래서 복문이라고 합니다. 이 복문을 단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형식으로 바꾸라 그러면은 주동사 대절. 자, 그리고 여기도 주동사 이렇게 대절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전체가 절이 목적어인 3형식인 복문인데 3형식의 복문, 주동사의 구조가 2개 이상. 자, 그럼 이걸 단문로 바꾸라면 단문은 주동사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이 하나가 이제 구로 쓰란 거죠. 이 절을 구로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구하절 할 때 이 절은 선생님이 종속절이라고 했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종속절이잖아요. 접속사가 있는 이해가 종속절이잖아요. 얘를 구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목적이니까 이 동사는 타동사잖아요. 근데 타동사니까 목적은 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이놈이 목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얘가 목적 보로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오형식에서 목적과 목적보는 의미상 주어 수로 또는 수로의 대표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의 의미라 그랬죠. 주어 수로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어 수로잖아요. 그래서 대절이 목적어일 때는 다문로 쓰라 그러면 이 종속절이 구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목적으로 오고 얘가 목적 보로 오면 되는데 이제 동사가 아니잖아.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였던 것을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꿀 때 이게 보통 준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사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요. 준동사는 동사 의미는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가 공부하다인데 우리가 부정사는 to study 해도 뭐예요? 공부하다는 의미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은 다르지. 이게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얘는 동사 역할을 못하죠. 역할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동사의 의미는 같고 동사의 성질도 똑같아요. 동사의 성질이라는 것은 동사가 목적어나 보호를 취했을 때 얘가 준동사로, 투부정사로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투부정사로 바뀌더라도 목적어, 보호 이런 건 그대로 취한다 이 말이죠. 동사하고 똑같이 뒷부분은. 그러니까 그대로 오면 됩니다. 얘가 그대로 오는데 동사 그대로 뒷부분은 그대로 오되 준동사로 바꾼다 이 말이 되겠죠. 꼭 제가 아세요. 자, 절을 구로 바꿀 때는 일반적으로 절의 동사를 뭘로 바꾼다? 준동사로 바꾼다. 동사 의미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자,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가 대절이죠. 자, 오형식으로 바꾸라 그러면 이 주절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 종속절을 이제 바꾸면 되니까. I found 그대로 쓰고 주절의 동사는 주동사 그대로 쓰고 이 대절의 주가 목적으로 온다. 이게 타동사니까 목적은 와야 되겠죠? 이 절이 지금 목적이니까 타동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목적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대절의 주가 목적의 자리로 온다 이 말이에요. the book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 동사가 이제 목적 보러 오면 되는데 이것은 투부정사로 오면 됩니다. to be interesting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투부정사로 바꾸면 된다. 이 대절의 동사를 단문으로 바꾸면 준동사로 바꾸면 되는데 이때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나 보는 동사처럼 그대로 와야 된다 그랬죠. 쭉 그대로 한 덩어리로 오면 되겠어요. 중요합니다. 절을 구로 바꾸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원칙이니까. 에 따라서는 이제 투부정사냐 뭐 분사냐 이런 차이지 준동사로 바꾼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둘 게 하나 있는데 이 이형식, 그 책은 재밌다. 이 이형식의 비동사는 의미가 없지요. 이게 어떤 선생님이 이게 이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이게 이다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he my friend 이렇게 해도 되죠. 그가 나의 친구다. 근데 그가 나의 친구란 게 100%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의미 없는 비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비동사는 얘가 얘라는 표시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가 나의 친구다. 근데 얘가 없으면은 그가 나의 친구란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따로 비동사라고 하고 비동사가 아닌 동사는 무슨 동사를 해요? 일반 동사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 동사는 동사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동사요. 의미를 갖는다뇨. 동사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거고
물론 비동사가 일형식일 때는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존재하다. 그러나 이형식으로 쓰일 때는 이다 의미가 아니라 그냥 A는 B다. 연결하는 연결을 쌓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연결동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형식 동사를 의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o be가 여기 의미 없는 동사잖아요. 이 형식은 그 책이 재밌다 말이죠. 이게 주어고 보인데 의미 없는 비동사 온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to be 이렇게 바뀌면은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절이나 문장 동사가 없으면 안 되죠. The book to be interesting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형식으로 바꿔.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인데 구에서는 의미 없는 말은 보통 생략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절에서는 동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더라도 이 동사를 써준 거고 비동사를 의미 없는. 그러나 구에서는 우리가 절을 먼저 볼까요? 절을 구로 바꾼 이유는 왜 그래요? 간결하게 쓰인 거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긴 절을 구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의미 없는 to be를 써주면은 절이나 구나 간결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더부분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은 구에서는 가급적 간결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군 더덕이는 뺍니다. 즉 반복되거나 의미 없는 말은 생략한다 이 말이죠. 뭐 써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생략해 쓰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I found 여기까지는 똑같고 I found 자, 이 대절이 구로 바꾸는데 이게 타동사니까 목적은 와야 된다는 거죠. I found the book이 목적으로 옵니다. 대절을 이게 3형식 복문의 대절을 3형식을 5형식으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The book to be 동사가 to 비동사로 와야 되는데 to be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맞고 이 to be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목적이고 to be가 있으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의 목적 보호죠. interesting은 to 비동사에 딸린 말이에요. be의 보호죠. be의 보호. to 비동사의 보호죠.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목적 보호고 to be를 생략하면은 interesting이 보호가 되겠죠. 이해됐죠? 이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절을 구로 바꾸는 방법 중요하고 다음에 4번은 아빠가 사주셨습니다. 나에게 옷을 사주셨습니다. 4형식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3형식으로 바꿔라. 이건 뭐 했죠. part of 주동사는 그대로 쓰고 직접 목적을 남긴다 그랬죠. address. 다음에 간접 목적을 뒤로 빼는데 여기 전치사를 붙여서 누구누구에 이게 전치사구가 이제 부사구가 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는 to 아니면 뭘 쓴다고요? for. to와 for를 쓰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이 동작을 했을 때 사다란 동작을 했을 때 간접 목적어 상대방이 필요하면은 to 필요 없으면 for가 된다 그랬죠. 옷을 살 때는 아빠가 옷을 살 때는 꼭 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아빠가 사서 와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for를 쓰면 되겠죠. for me. 그러니까 뭐 전치사 to를 붙이는 동사 암기하고 for를 붙이는 동사 암기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무식한 방법이고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원리적인 걸 알면 되죠. 다음 5번은 he asked me a question. 이건 아까 ask는 암기하라 그랬죠. ask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ask 4형식인데 나에게 질문을 하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3형식으로 쓰라 그러면 이 ask 주동사 그대로 쓰고 직접 목적어를 남긴다 그랬죠. question.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고 전치사를 붙이는 누구누구에게. 그러나 ask일 때는 to나 for가 아니라 뭘 쓴다고요? of를 쓴다. 요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A적인 거니까. 나머지는 to 아니면 for를 아까 그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3번을 보겠어요. 동사의 종류. 아까 자동사, 뭐 타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이런 걸 얘기한 거죠. Once there lived a fisherman in a town. 훗날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간부사고. 부사는 쓰니까 없다고 보면 대가 나죠. 대가 유도부사라 그랬죠. 문 뒤에 나온 대는 뒤에 나온 대는 장소부사예요.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 앞에 문 뒤에 나오는 대는 유도부사. 이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유도부사. 유도란 말 뭐야? 이 주어를 도입한다. 인트로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처음 소개한 거죠. 그래서 유도부사. 유도부사는 아까 몇 형식이라 그랬죠? 1형식이라 그랬죠? 유도부사가 나오면 동사 주어고 이때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라도 주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리고 1형식이란 걸 꼭 알아두라 그랬죠. 중요합니다. 1형식이란 게. 왜냐하면 이제 유도부사가 아니더라도 이 동사 주어 이게 1형식일 때는 이렇게 앞에 부사가 나와서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령식은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 기억해라, 암기하란 말은 잘 안 하는데, 이런 거 꼭 기억해라, 암기하라 하면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령식이니까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잖아요. 한 어부가 살았다, 한 마을에, 이건 장소부사고, 주동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고, 보도 없으니까 무슨 동사? 완전 동사니까 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이 동사의 종류는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Don't you want to come along with us? 자, 너는 원하지 않니? 이 말이죠. 의문이지만은 그냥 평소문처럼 보면 주동사죠. come along. 이게 목적어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니? 이건 조동사죠. 조동사. 의문문을 맞는 조동사니까. 물론 이게 동사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동사지만은 이는 의미 없는 동사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동사로 보면은, 평소문처럼 보면은, 이게 우리와 함께 가기, 이때는 가다가 컴을 해야 됩니다. 고를 쓰면 안 됩니다. 이 1인칭과 같이 갈 때는 가다 고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니, 즉 원하니 해도 되겠죠. 원하니 그러면은 이건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타동사고, 보가 없으니까 뭐야, 완전 동사,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삼형식 동사. 문장의 형식으로는 삼형식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This food smells very good. 은 그냥 감탄사입니다. 음식을 냄새 맡는 거죠. 이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쓴 거고, 이 음식은 smell은 냄새가 매우 좋다, 맛있다, 이런 굿은 맛있다, 이런 delicious 이런 의미가 쓰이죠. 이 음식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죠. 근데 냄새를 통해서 맛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 형식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고, 감각동사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항상 보로 온다. 그래서 이 형식, 이게 보죠. 자, 목적은 없으니까 자동사고, 보가 있으니까 불완전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My grandfather used to tell us interesting tales. 할아버지가, used는 하나의 조동사처럼 취급한다. 과거의 습관이다. 늘 이야기를 했다.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이죠. 이건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이게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늘. 과거 한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말하다면 이야기를 하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두 개,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타동사가 되겠죠. 보가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인데, 삼형식도, 목적어 하나인 삼형식도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삼형식의 완전 타동사 구별해서 사형식의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붙인다 그랬죠. 수요가 주다, 뭐뭐 해주다, 이야기를 말해주다 이런 뜻이죠.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형식의 구조상 수요동사라고 얘기한다. 다음은 S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S를 넣으세요. Charles climbed the ladder. 그녀는 보았습니다. 찰스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보다, 이게 지각동사라고 했죠. 목적어 climbing the ladder. 이거 하나로 발음입니다. ladder는 준동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즉 분사인데 현재 분사의 목적을 이게 한 단어로 봐야 돼요. 목적 보가 되겠죠. 찰스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보다, 봐서 알다죠. 그래서 지각동사라고 한다. 감각과 관련된 동사를, 이 형식의 동사는 감각동사라고 하고, 오 형식의 동사는 지각, 똑같이 감각이지만은 감각을 통해서 알다. 즉 시각, 보고 아는 거죠. 찰스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각동사들은 이게 현재 분사가 보러 올 수 있죠. 현재 분사는 그 진행형입니다. 즉 봤을 때 오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에서는 be 다음에 ing를 붙이잖아요. 뭐뭐하는 중이다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동사할 땐 be가 와야 되겠죠. 이게 분사 자체가 동사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목적 보를 쓰였으니까 동사는 아니니까 be를 안 쓰고 분사만 씁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진행 의미입니다. 찰스가 올라가고 있는 걸,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다 이 말이죠. 자,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있죠. 타동사고 이 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정리가 됐고, 다음에 4번은 가로 쓰고 단어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좀 빨리 할까요? 자, this furniture looks good well. 이 가구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look이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well은
where이 형용사일 때는 얘도 형용사로 쓰입니다.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데 형용사일 때는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가구가 건강해 보인다는 건 이상하지요. 좋아 보인다 해야 되겠죠. 훌륭하게 보인다, 좋아 보인다. 즉 값어치 있게 보인다, 비싸 보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보니까 형용사 굿이 와야 되겠죠. 다음에 나의 한 친구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사주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거죠. 간접 목적을 뒤로 보는데 for를 썼잖아요. 그러면 줄 때는 상대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to를 써야 되잖아요. 이건 그 to가 아니라 for를 썼으니까 fat 해야 되겠죠. fat. 책을 살 때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for를 쓴 거죠. 그래서 fat가 답이 되겠고, 다음에 did you buy in the market? 너는 샀느냐? 시장에서. 이거 사다가 뭐를 사다?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타동사니까 목적 와야 되겠죠. 근데 의문사로 목적이니까 뭐야? 대명사. 무엇을 사니 해야 되겠죠. 의문사니까 앞으로 한 거죠. 원래는 동사 뒤에 해야 되지만은 얘들은 부사죠. 부사는 목적이 될 수 없죠. 어디를 사니, 어떻게 사니가 아니라 시장에서 무엇을 사니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at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유도부사고 돼요. is a many pupils in the stadium. 이게 주어죠. 많은 학생들이 있다죠. 운동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주가 복수잖아요. pupils. 그러니까 동사를 복수동사로 받아야 되겠고, 자,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가 정직하다. 이게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가 되겠고, 그가 정직하다고 믿었다. 정직하다고 생각해. 목적을 설명하니까, 목적 보호니까 형용사로 와야 되겠죠. 그가 정직하다. 그래서 아니스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은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이런 거는 이제 enjoyed가 뭐뭐를 즐기다 하는데 목적가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파트에서 이건 그냥 수거처럼 암기하세요. enjoy가 타동사인데 뭐뭐를 즐기다. 이게 목적가 있어야 되는 없잖아요. oneself가 오면은 이걸 제기대명사로 되죠. self를 붙이면은 이런 것을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자신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겼다 이 말은 재밌게 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수거처럼 쓰인 겁니다. 재밌게 놀다. 아무튼 재밌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주어니까 제기동사는 주어에 제기동사를 써야 됩니다. our self가 한데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이제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our selves 해야 되겠죠. enjoyed ourselves. 자, 우리는 파티에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에 Cassie laid on bed and read. 캐시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었다 이런 뜻인데 얘는 불규칙 변화라 그랬죠. 눕다 할 때는 라인이다. 이건 눕다죠. 라이, 레이, 레인. 이건 자동사고 아까 자동사는 VI라 그랬죠. 눕다. 또는 사물이 주어일 때는 어디에 놓여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일 때는 뭐 눕다, 누워있다 이 말이고 이건 자동사고 또 원형이 레이가 있어요. 이건 타동사예요. 이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건 레이드죠. 과거분사 같습니다. 이거는 타동사니까 누구누구를 사람이 목적일 때는 누구누구를 눕히다. 어디에다 눕히다. 사물일 때는 뭐뭐를 어디에다 놓다 두다 이 말이죠. 자, 이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사지요. 캐시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의 과거 뭐야? 레이를 써야 되겠죠. 레이드가 아니라 이건 타동사고 레이의 과거 레이드. 그래서 레이드가 아니라 레이 해야 되겠죠. 라이의 과거. 또 여기 이제 원형이 라인 것은 라이드가 있죠. 라이드. 이때는 거짓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거짓말하다 할 때는 규칙 변화죠. 라이드. 이니까 D만 붙이면 되겠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봐라. They sat on the bench.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게 자동사잖아요. 자동사인데 여기는 원셀프 없는데 여기는 themselves 제기동사가 있잖아요. 이게 타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sit인데 과거니까 seated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앉혔다 이 말이죠. 벤치에 자기가 자기를 앉힌 게 스스로 앉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동사, 제기동사도 목적이니까 타동사가죠. 타동사 다음에 oneself 이런 제기동사가 오면 합쳐서 자동사처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it oneself 자기 자신을 앉히다 이 말은 스스로 앉다고 같다, 쓰다고 같다 이 말. 아까 cry oneself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울리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울리니까 스스로 운 거죠. 그냥 자동사 cry하고 같은 거죠. 자, 이런 게 가끔 그래서 seated 타동사. 다음에 2번은 she's proud of her skill as a violinist.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다. 이게 이제 하나 타동사처럼 해석이 된 건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기술을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자기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말이죠.
요건 형용사인데, 여기는 지금 그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하게 될 때, 형사가 바로 목적을 못 취하도 이게 이제 동사처럼 해석이 된 거예요. 이야기 할까요? 나왔으니까. 그, proud는 자랑스러워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말 품사는 형용사지만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사는 목적을 못 취하니까, 이거 다 비동사 뒤에 옵니다. 오브를 취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타동사처럼 쓰인 겁니다. 형용사가 이런 동사 의미를 가질 때, 타동사처럼 쓰일 때, 이런 걸 쓰면 공식적 용어는 아니고 능동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즉 능동태, 하나 타동사처럼 쓰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속으로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 말이죠. 오브가 와야 되겠죠.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게 형사니까 목적을 못 찾는데 이거 목적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한 내용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전치사 오브를 쓴다. 전치사적 목적은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항상 오브를 쓰면 됩니다. 목적을 취하기 위한 전치사. 이건 나중에 또 중요한데 독해할 때 더 설명하기로 하고 또 뭐 있어요. fond of 뭐뭐를 좋아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 타동사 의미죠. 그러나 형용사니까 목적을 바로 못 취하니까 전치사를 취한다. 자, 기억하기 바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proud of인데 여기 herself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on을 썼죠. 그럼 여기는 동사가 와야 되겠죠? 주다음이니까 동사가 와야 되겠죠? 동사는 proud의 동사가 pride입니다. pride 써야 되겠죠? 3층 단수니까 현재형. pride oneself on입니다. 이거는 수고로 쓰인 거예요. 뭐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자랑스러워하다. 그녀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말이죠. pride oneself on. 이건 수고니까 암기해야 되고. 다음에 he died a calm death. 자, 그가 죽다 이런 뜻이죠. 죽다는 이게 자동사예요. 이 자동사가 자기의 명사죠. die의 명사가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보통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사로 쓰이는데 얘가 자기의 명사형이죠. 자기의 명사형을 이렇게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타동사가 되는 거죠. 보통은 자동사인데 자기의 명사형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목적을 동종 목적으로 합니다. 피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이가 죽다인데 죽음이 뭐야? 이 동사의 명사형이잖아. 이게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서 he died. 그가 어제 죽었다.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제 죽었다. 이건 부사니까 이건 자동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자동사로 쓰인 놈들이 자기의 명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동종 목적으로 하고, 동종 목적어들은 그냥 죽음을 죽다 이렇게 잘 쓰진 않고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해서 씁니다. 조용한 죽음을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죽다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종 목적을 생략에 쓰면은 여기는 생략에 쓰란 거죠. 대수가 없잖아요. 그럼 calm을 어떻게 써냐? 얘는 여기서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요. 명사 수식한 품사 형용사니까. 그러면 이 명사가 안 쓰면은 동종 목적이 없어도 되니까 안 쓰면은 이제 동사를 수식이 한 부사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calm이 평온한 이 말인데 calmly 형용사에 LR이 붙이면 보통 부사가 되죠. 평온하게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3형식입니다. 얘는 얘가 calmly 그러면 뭐야? 평온하게 죽다. 그래서 1형식이 되겠죠. 얘는 부사니까. 자, 이런 걸 동종 목적어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자다가 이게 sleep이 보통 자동사잖아요. a sound sleep 이렇게 명사도 sleep이죠. 잠을 자다죠. 그냥 이거 없어도 잠을 자다야. 그러나 이렇게 자기 동사가 자기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걸 피가 같다 그래서 동종 목적어라 그러고 깊은 잠을 잤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사운드는 뭐 깊은 이런 뜻입니다. 즉 숙면을 취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걸 동종 목적어라고 한다. 이건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7번. 7번은 동사를 문맥에 맞게 바꿔 써봐라. She had her wallet steal. steal이 훔치다. 훔치다인데. 그럼 훔치다가 여기 와야 되는데 그녀는 had 지갑을 가졌다가 아니라 steal이면 지갑을 뭐 훔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 어려운데 이건 좀 설명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5형식입니다. 헤드가 우리가 사역동사를 했잖아요. 5형식인데 이게 지갑이 이게 목적 보호자를 온다는 거예요. 지갑이 원래는 지갑을 훔치다 이거 훔치다니까 지갑을 목적어가 뒤에 와야 되겠죠. 지갑이 와릿이. 근데 앞으로 와 있잖아요. 그 목적어가 아까 의미상 주어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틸이 여기 온다 그러면은 목적으로 와야 돼요. 이 지갑, 와릿이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죠. 지금 이 목적은 이 동사의 목적, 헤드의 목적이고 스틸의 목적가 지갑인데 지갑이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가 주어로 오면 수동의미죠. 수동의미니까 지갑이 훔치다는 동작을 행한 게 아니라 받죠. 지갑이 훔치다는 동작을 받는 놈이 주어 자리, 즉 목적가 동작을 받는 놈인데 주어 자리면 수동의미입니다. 수동태인데 이것은 주동사는 아니니까 수동의 의미만 수동의미죠. 수동태는 주어 동사의 이 동사의 형태를 수동태라 그러고 얘는 목적어 목적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주어 동사 의미지만 얘가 BPP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목적어 목적 보니까 실제 동사는 아니죠. 실제는 보죠, 보어. 그러니까 B를 빼고 PP만 쓴다 이 말이죠. 아까도 했어요, 이야기를. 자, 그래서 얘는 stole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목적어 들음이 앞에, 즉 주어 자리, 문장의 목적, 헤드가 동사,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자리를 했죠. 근데 지갑을 훔쳐가도록 시켰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녀는 자기 지갑을 훔쳐가도록 시켰다. 자기 지갑이 사역동사라면 시키다니까, 사역이. 그래서 이때 헤드는 똑같이, 오형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시키다 그러면 어색하죠? 자기 지갑 훔쳐가도록 시킨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는 겪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헤드는 사역이 아니라 겪다, 경험하다. 그녀는 겪었습니다. 자기 지갑을 도난당한 일을 겪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는 똑같아요. 오형식, 의미만 다르죠. 시키다가 아니라 이때는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겪었습니다. 어떤 일을? 지갑이 도난당한 일을 겪었다. 이건 좀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테나 분사에서 또 다룹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복습하기로 하고. 다음 2번은 I saw him blank the room. 엔터가 알만 형태죠.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방을 들어가는 것을. 그렇죠. 이게 지갑 동사잖아요. 이게 목적 오형식이니까 오형식 동사는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엔터. 지갑 동사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 그랬죠. 부정사가 왔을 때는. 왜냐하면은 본고다고 그가 방에 들어간 거는 뭐야? 동시성이라 그랬잖아요.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to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to는 미래음이라 그랬죠. 이 부정사의 to가 미래음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 원래 전치사 형태잖아요. 전치사는 아닙니다. 전치사 형태만 빌려온 거죠. 예를 들어서 go to school 하면은 학교에 가다지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학교는 어디겠어요? 학교 건물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 두고 전방에 두고 학교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도착은 앞으로 하는 거죠. 미래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to가 미래의미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에도 이 to를 차용해 쓴 거예요. 전치사 의미는 없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to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enter가 되겠죠. 또는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진행 의미일 때 entering 해도 됩니다. 현재 분사를 써도 돼요. 둘 다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냐? 이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도중에 본 거고 얘는 들어간 거 끝까지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엔터 원형 부정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아직도 눈에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인 거고 얘는 다 동작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 다음 I want to 나는 원합니다. 너가 want가 우리가 미래동사 아까 오형식이라 그랬죠. 너가 그 일을 내일까지 끝내기를. want가 미래입니까? 당연히 투병사 와야 되겠죠. to finish 하면 되겠습니다. 미래동사는 미래입니까? 투병사를 취하면 됩니다. 다음 he had his car blank a few weeks ago. 리페어가 수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자기 차를 수리하도록 시키다. 아까 사익동사죠. 자기가 직접 못 고치니까 남에게 수리공한테 시킨 거죠. 몇 주 전에 자기 차를 목적.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어느 정도 암기한 게 편합니다. 자기 차를 수리하도록 시켰던데 오형식의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자리라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차가 수리하다는 동작을 한 게 아니라 봤죠. 수리되지요. 이게 수동의미니까 repaired 과거분사가 와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거분사 오는 거. 수동의미일 때는 이게 의미상은 주어 동사음이니까 자동차가 수리되지요. 수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수동의미니까 무슨 분사? 과거분사를 쓴다. 그리고 이 8번, 9번은 그냥 생략하겠어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형식은 우리가 독해할 때 문장의 구조를 한눈에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특히 이 보를 취하는 몇 형식, 2형식과 5형식
이 중요한데, 이건 좋게 보죠. 주어를 설명한. 당연히 뭐예요? 오형식이 중요하겠죠? 오형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선생님이 아까 6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6가지를 어느 정도, 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그 6가지의 그 종류는 알아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가 중요하다는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독해를 해보면 알아요. 뭐 그때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법 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독해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형식 동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